안녕하세요. 세상만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엔지니어인 60대 칠레 남성 알베르토 씨. 칠레 병원에서 치료가 힘드니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좀 더 선진국인 미국에서 수술을 받아보려 했지만 미국에서도 수술이 불가능하니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좋겠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런 알베르토 씨가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는데 과연 칠레 남성 알베르토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 사연인 이 사연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살인 칠레의 알베르토입니다.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긴 머리에 여리여리한 몸매를 가진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냥 안아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은 갸냘픈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첫눈에 반해버렸고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눈을 봤다면 아마도 제 눈은 하트 모양이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녀 주위를 뱅뱅 맴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쑥스러움도 많아서 남자답게 고백도 하지 못하고 그녀가 움직이는 곳에 자연스럽게 만난 듯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녀도 저를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키도 크고 괜찮게 잘생겼거든요. 저는 계획적이었지만 우연히 만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렇게 자꾸 만나는 것이 운명인가 보다 하고 그녀에게 자주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린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대학 졸업하면서 우린 첫째 딸을 가지게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 딸을 낳고 알콩달콩하게 첫사랑과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딸 하나만 낳으려고 했는데 제가 엔지니어 일을 하다 보니 일 특성상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내는 혼자 육아를 감당해야 했고 출장이 잦아 거의 집에 없는 저 때문에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가지 않으면 아내와 딸을 데리고 유원지에 놀러 다녔습니다.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다 보니 출장 가지 않을 때는 최선을 다해 가족과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직업의 특성상 현장을 나가는 것 때문에 출장을 자주 가게 됐고 집을 비우는 일이 너무 잦다 보니 아내는 우울증이 올 정도로 많이 힘겨워했습니다. 더구나 아내는 육아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니 자존감이 낮아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오랜만에 집에 와도 자주 부부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래서 아내에게 늦둥이 둘째를 낳자고 했습니다. 아내도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자상하게 남편과 아빠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기에 늦둥이 갖자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리하여 큰딸과 11살 차이 나는 둘째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되어 예전보다는 출장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큰딸이 어렸을 때는 집에 많이 없어서인지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의 모습을 많이 못 봤었는데 늦둥이 둘째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젊었을 때는 일도 열심히 해야 했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했기에 정신적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 연륜도 쌓였고 회사 일도 안정이 되어서 인지 정신적 여유도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큰 딸도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너무 귀여워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먹다 보니 좀 피곤했나 보다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고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황달 현상이 있다면서 당장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예약하고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사실 저는 좀 피곤하니 영양제 링겔 맞으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눈을 보고 제 얼굴을 보시더니 정밀 검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갑자기 겁이 덜컥 났습니다. 무슨 큰 병은 아닐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와 딸들이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울컥했습니다. CT 촬영, 피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간경변증과 간암말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잘못된 건 아닌지, 혹시 다른 사람 차트하고 바뀐 건 아니냐며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답변은 아주 매정하게도 요양병원으로 옮겨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내가 잘못했던 일이 뭐가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병원에서 울었던 아내는 그 이후에는 제 앞에서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당신은 내가 살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더군요. 난 아이처럼 아내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가냘픈 아내가 그렇게 듬직해 보이긴 처음이었습니다. 내 첫사랑이었던 아내, 내 선택이 절대 틀리지 않았음을 그녀는 증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우린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이대로 보낼 수 없다면 미국 병원까지 알아봤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만 당신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으로 저의 환자 차트를 보내고 수술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병원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호스피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내가 곧 마지막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며 마지막으로 대형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운명처럼 에콰도르 외과의사 알레아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에콰도르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세계 최고의 간이식 성공률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간이식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간이식은 미국보다도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에콰도르 외과의사 올레아스 선생님은 몇 년 전에 간이식에 대한 연수를 받기 위해 한국에서 2번이나 연수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얘기해줬습니다. 우리는 알레아스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한 줄기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에콰도르 외과의사는 저를 위해 한국 병원에 간이식 수술을 해달라는 편지까지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한국 병원에서도 수술을 결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90kg가 넘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간이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암이 광범위하게 제 간을 손상시켜 합병증 때문에 뇌사기증자의 간을 이식하기에도 위험한 조치였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은 2명의 살아있는 기증자의 간을 이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병원은 저의 진료 기록과 영상 제보를 확인한 결과 2대1의 간 이식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가족 여행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를 위해 가족 모두 검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간을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딸 2명이 저한테 간을 이식해 줄 수 있다고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딸 둘은 기꺼이 자기 간을 나에게 줄 수 있다고 당장 수술하자고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넘나들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생각과 수술하다 잘못되면 우리 딸의 인생은 어쩌지 하는 생각이 수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국 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명의 날이었던 거죠. 암으로 손상된 간을 제거하고 그 부위를 제 딸 둘의 간을 연결하는 힘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은 더디게 됐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사실 에콰도르 외과의사가 한국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받을 것을 권유했을 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미국 병원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을
한국의 병원에서 가능하다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보다도 믿습니다. 한국 의료기술이 세계 최강입니다. 우린 칠레로 돌아와 아주 평범한 일상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돌려준 한국 병원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알베르토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한국신문, 칠레신문 그리고 일본신문에서도 기사화됐군요. 일본 신문에서는 60대 칠레 남성 칠레와 미국에서 호스피스를 권유받았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중증 환자의 주치의는 말했다. 살려거든 한국으로 가라. 미국도 내팽개친 암 환자 한국이 구했다라는 제목으로 뉴스 기사가 나왔네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우리 의료기술이 세계 최강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세계 최강 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세상만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